오늘은 체온과 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온이 1도 높으면 면역이 몇 % 올라간다. 아침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는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갔을 때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속에서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순히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우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옷을 많이 껴입어가지고 막 더웠을 때 체온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좀 안정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시원한 곳으로 가게 되면 대략 5분에서 10분 안에 체온이 정상 범위로 쭉 떨어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떤가요? 열이 올라갔다가 아무리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혹은 에어컨 바람을 쐰다고 해도 체온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일부러 체온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밖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했어요.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우리의 체온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걔네들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체온을 올리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걔네들이 침범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위급 상황이에요. 왜? 적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체온을 올립니다. 이 체온을 시상하부에서 올린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면역 시스템, 즉 다시 말하면 면역 세포들에게 적군이 침입했다. 너희들 긴장해라. 빨리빨리 멍 때리지 말고 적군이 침입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빨리 글로 달려가가지고 적군을 죽여라 라는 사이렌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서치를 쭉 하다가 매우 정말 잘 만들어진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면역 시스템은 열을 감지한다 혹은 느낀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열은 누가 올린다고요? 체온은 누가 올려요? 머릿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체온 중추 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체온을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면역 시스템, 즉 면역 세포들이 이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감지해서 자기가 해야 될 행동들을 바로바로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논문을 좀 살펴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체온이 올라갔을 때 첫 번째 T세포, 두 번째는 NK세포, 세 번째는 호중구, 네 번째는 대식세포하고 수지상세포를 또 뭉뚱 그렸는데요. 이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체온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서 약간 좀 대장 같은 애들이에요. T세포가 마치 이병이나 일병처럼 최전방에 있지는 않습니다. 얘네는 마치 대장이기 때문에 사령부 같은 곳에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바로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뾰족뾰족한 DC라고 쓰여 있는 이 세포는 수지상세포라고 합니다. 수지상세포라는 정의 자체가 숫자가 손수의 지가 손가락 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뾰족뾰족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지상세포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넓혀가지고 주위에 있는 녀석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변형된 세포예요. 그리고 수지상세포는 어디에 주로 있냐면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 조직에 있습니다. 즉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로 따지면은 가장 최전방에 있는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녀석이 우리 온몸에서 최전방에서 적군이 들어왔나 관찰을 하다가 암세포의 어떤 조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이 그 조각을 가지고 딱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조각을 들고 림프절 안으로 들어와서 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즉 T세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림프절 안에 있는 T세포들은 사실은 이 수지상세포로부터 적군이 침입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기 전에는 그냥 쉬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적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대장들이 나가가지고 야 쟤네들 죽여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 림프절 안에서 쉬고 있다가 이 수지상세포가 암세포의 한 부분 단백질 조각을 들고 이 림프절 안으로 와서 T세포한테
적군이 침입했습니다, 대장님. 이라고 보고하는 과정을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요. 항원 제시를 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T세포가 여기에 있는 T셀 리셉터라는 녀석으로 여기에 있는 수지상 세포가 제시하는 이 암세포의 단백질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야지만 T세포는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구나. 그때서야 이 T세포는 이펙터 T셀이라는 게 돼요. 이 이펙터 T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T세포가 쉬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흥분한 거예요.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보니까 저기에 있는 이병이 이러한 암세포 조각을 갖고 왔어. 아직 얼마나 있을지 우리 모르잖아. 빨리 나가서 걔네들 죽이자 라고 막 흥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T세포에게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을 막 분비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는 거는 하나의 T세포일 뿐이거든요. 얘만 알고 있잖아요. 얘만 출동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T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세포가 어떻게 해요? 적군이 침입했대. 내가 이런 보고를 받았어. 너희들 같은 T세포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빨리 나가서 죽이자. 라는 신호를 여기에 있는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T세포가 림프절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암이 있는 유방으로 간다라든지 간으로 간다라든지 만약에 대장이라 하면 대장으로 간다라든지 복막에 전이 되어 있다라면 복막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암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세포들이 여기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림프절을 바깥으로 나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T세포는 혈관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혈관 안에는 피가 흘러요. 피가.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T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 안에서 혈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급류가 흐르는데 급류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T세포가 이 혈관 안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 혈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갈색 세포들이 뭐냐면 혈관벽이에요. 혈관벽. 그리고 이 갈색 세포들 바로 위에 이 T세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피가 흐르는 공간이겠죠. 이 공간에서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열이 나야 돼요. 열이 나지 않으면 이러한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혈관 안에서 피와 함께 계속 이동하던 T세포가 여기에 있는 단백질을 하나씩 잡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이러한 틈으로 뿅 빠져나와요. 바로 조직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암세포가 있는 조직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열이라는 게 동반돼야 돼요. 이 열이 없으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혈관 내피에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호중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체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호중구의 이동력이 상승해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큰 세포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호중구입니다. 호중구. 그리고 이 호중구가 쫓아가는 조그만 벌레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세균이에요. 우리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에요. 호중구가 이 세균을 쫓아가서 탐식하는, 잡아먹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꿀꺽해서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호중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우리 몸을 침입한 세균들이 여기 바글바글 할 텐데요. 이거 다 잡아먹으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서 걔네들을 빨리빨리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동력이 느리거나 탐식하는 게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빠른 스피드로 이 세균들이 거기서 번식을 하게 돼요. 번식하고 여기저기 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중구의 이동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중구가 암세포를 탐식하는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이 올라가면은 체온이 올라가면 호중구의 이동력, 우리 몸을 침입한 세균을 탐식하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호중구적인 측면에서 열이 올라가면 우리 골수에서 호중구 생성이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GCSF라고 쓰여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호중구 촉진제예요.
우리 환우분들 항암하면서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대학병원에서 혹은 로컬 병원에서 호중구를 올리는 주사를 놓잖아요.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호중구 촉진제라는 걸 투여하는데, 이 호중구 촉진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이 G-CSF는 열이 올라갔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호중구가 생성이 많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NK 세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NK 세포도 T 세포와 함께 암 세포를 죽이는 아주 대표적인 면역 세포이잖아요. NK 세포는 암 세포를 죽일 때 일단 이 녀석이 암 세포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체온이 올라가야 이 NK 세포가 이 녀석이 암 세포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가 활성되는데요. 이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는 우리 군대로 따지면은 가장 계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항상 최전방에 있고 암세포를 비롯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확률이 높은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침입을 했다라든지 혹은 우리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무럭무럭 자랄 때 위에 있는 T세포나 NK세포한테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체온이 올라가야지만 잘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 논문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왼쪽은 저체온인 상태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체온이 정상 체온일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다시피 왼쪽하고 오른쪽에 가장 큰 차이는 파란색인 T세포입니다. T세포.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가 저체온일 때는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반면에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T세포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세포하고 에메랄드색 세포는 면역을 조절하는 세포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면역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거는 그다지 유쾌한 게 아니겠죠. 이러한 세포들이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들이 저체온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은 반면에 고체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우리 면역세포의 이 분포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예전에 이제 생로병사 비밀에서 방영했던 것을 하나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온열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와 B세포 그리고 T세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측정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치료 직전에 비해서 1시간 후, 1일 후에는 어떻습니까? NK세포, T세포, B세포가 상승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온열 치료를 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생로병사 비밀에서 이 이제 연구 자료를 보여준 거였어요. 실제로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 면역학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체온을 올려야지 면역이 활성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체온을 올릴 것이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고주파 치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꼭 고주파 온열 치료를 이러한 2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관련된 연구 자료도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득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신다면 고주파 치료를 꼭 받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또 두 번째, 주열 치료. 제가 슬라이드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이 환자가 암 환자입니다. 일본에 있는 암 환자이고요. 이 환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주열 치료를 받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고 몸 전체가 따뜻해진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이 병원에 와서 주기적으로 체온을 높이는 주열 치료라는 걸 받고 계세요. 하루에 100명 이상의 암 환자들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병원에 주열 치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주열 치료도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뜸은 이제 한방 치료잖아요. 그래서 뜸도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요.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반신욕 혹은 족욕. 병원에서는 이건 하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뭐 병원에 있지 않고 댁에 계신다라면은 반신욕과 족욕을 꼭 하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주무시기 한 몇 시간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체온 상승에도 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약간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요. 여러분들 꼭 반신욕 하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반신욕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족욕이라도 꼭 하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약인데요. 한방에서는 양방하고는 다르게 약재에 따라서 따뜻한 약이 있고 찬 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방 그 약초를 먹으면은 내 몸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약 중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환우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피예요, 계피. 환자들에게 혈액순환이 좀 안 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좀 계피를 사셔가지고 물에 우려가지고 계피차를 조금씩 드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접하기 쉬운 따뜻한 약이 강황이에요, 강황. 강황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커큐민이라는 항암 효과가 높은 물질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좀 데워줍니다. 또 다른 약재가 제가 하나 추천할 거는 또 건칠이에요, 건칠. 건칠은 어떤 거냐면 온나무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건칠은 굉장히 따뜻한 약이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에요. 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몸이 찬 사람이다라고 하면 건칠 복용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온열방, 뭐 이게 찜질방이 됐건 소금방이 됐건 황토방이 됐건 무슨 방이 됐건 이러한 온열방에 가서 체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또 마지막 제가 꼭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체온이 떨어져요. 관련된 실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아가지고 열이 확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다시피 주황색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군이고요. 파랑색은 스트레스를 받은 군이에요. 체온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군이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쥐에다가 바늘을 주기적으로 콕콕 찌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쥐의 체온을 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체온이 스트레스를 받은 군에서 이 정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군에서는 체온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혈중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 암 환우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체온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체온이 올라가면 첫 번째 T세포가 활성화되고 얘네들이 흥분해서 혈관을 통해서 암이 있는 곳으로 잘 간다. 두 번째 NK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식해서 잘 죽일 수가 있다. 세 번째 호중구가 활발하게 세균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촉진제가 스스로 만들어져서 호중구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네 번째 암세포라든지 세균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활성을 띄워가지고 걔네들을 잘 인식해서 T세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